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바를 하기 위해서는 요 개념을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어떤 걸 설명해 드릴 그럴 거면 객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객체. 이 객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객체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제일 밀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도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마우스도 객체가 될 수 있고요. 키보드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롤 보면 롤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그죠? 롤 아이템도 하나의 객체. 롤 캐릭터도 하나의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라고 예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 뭐 M4라는 총이 있죠. 요 총도 하나의 객체고, 그리고 HP 체력도 하나의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체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객체지향 언어란 말이에요. 객체지향 언어. 그렇기 때문에 객체지향 언어인데 여러분들이 객체를 모른다? 그러면 자바를 하나 안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수강생들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 객체 개념에서 많이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집중해서 수업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렵지 않게 그나마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일단 여기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항구가 있다 해볼게요. 항구, 뭐 이렇게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다가 있다 해볼게요. 바다가, 자, 항구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오른편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배도 있다 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건 배다.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항구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겨울 시즌이니까 귤 9상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귤 9상자가 항구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건데, 이거를 전국 각지에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묶어 놓는다면 이건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전국 각각의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뭐 라오스, 미얀마 뭐 등등 세계 각지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 컨테이너에 묶어 놓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쓸모가 있나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한 사람한테만 보내본다고 해볼게요. 미국의 어떤 뭐 제임스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오렌지가 특산품이어가지고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을 한 사람한테 보낸다 했을 때 묶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묶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묶는 게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죠? 한 사람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일단 안 묶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묶게 되면 그냥 실제의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배 몇 번 실어야 돼요? 이거를 총 9번 실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자, 한 사람한테 간다 했을 때 그럼 목적지 항구에 다다라서 몇 번 하역을 해야 되죠? 당연히 9번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9번 내리고 끝나나요? 아니죠. 그 사람한테 가야 된다 하면 그거를 이제 트레일러에 다시 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트레일러에 신 다음에 몇 번 실어야 된다? 9번 실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트레일러가 어디까지 가요? 중간 지파지라는 데를 가잖아요.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보면 택배 허브지가 있어요. 택배 허브지가 몇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전국으로 발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중간 지파장에 가가지고 작은 택배 차량에 옮겨요. 그러면 작은 택배 차량에 또 옮길 때 몇 번 옮긴다? 9번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달한 사람이 몇 번 옮겨요? 9번을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옮겨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묶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일이 몇 배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히 9배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데이터라는 게 9개가 아니라 900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묶냐 안 묶느냐는 조금 편하다가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무조건 묶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 묶는다 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만약에 이것과 요 상자가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한 객체에 대한 데이터로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상자는 철수의 이름이라 해볼게요. 철수의 이름. 그 다음에 얘는 철수의 나이. 그 다음에 얘는 철수의 성격.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 철수의 뭐 고향, 철수의 게임 레벨,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 지금 공통점이 뭐죠? 철수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철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묶어두는 게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묶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철수의 나이, 뭐 영희의 나이, 민수의 성적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묶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묶는 건 굉장히 좋은데 단 묶을 가치가 있는 건 싸그리 묶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떨 때? 개발을 할 때 안 묶는다고 프로그램이 안 되지 않는데 묶으면 훨씬 좋아진다. 자, 자바에서는 이걸 묶는 문법을 제공을 하는데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라고 해요. 클래스. 근데 그 클래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떻게 쓰냐? 자, 보세요. int arr new int 요거는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int하고 대괄호 되어 있죠. 이 대괄호는 참고로 데이터 타입 우측에 위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arr 오른쪽에도 위치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요렇게 문장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자, int는 일단 뭐죠?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괄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냐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int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int 하나가 아니라 int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t들. 한마디로 말해서 요 arr 변수에 int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다? int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안타깝게도 이게 조금 복잡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기초 시간에 설명드렸죠. 변수에는 값이 몇 개밖에 못 넣는다. 변수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만약에 국민이라 해볼게요. 국민이라 했을 때 저는 이 arr이라는 녀석한테 10도 넣고 싶고 20도 넣고 싶고 30도 값을 넣고 싶어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차선책이라는 걸 쓰는 건데 자, 모든 언어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떤 변수가 여기 있다 해볼게요. 이게 지금 변수인데 변수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변수에는 여러분들 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과 20과 30을 한 변수 안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0과 20, 30을 넣으려면 일단 묶으려고 하는 폴더라는 게 필요한데 폴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이 폴더를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객체는 지금 객체 안에는 몇 칸짜리여야 되죠? 지금 우리가 숫자 3개 담을 거니까 폴더 안에 3칸짜리 객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런 식으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큰 폴더, 큰 녀석은 변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객체는 변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죠? 그냥 일단은 공간이 작아서 변수가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참고로 객체는 변수 안에 절대 못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이 변수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제 손에 이게 빔 프로젝트 리모컨이 있죠. 제가 사용하는 저 프로젝트는 학원을 계속 지금 다니고 있지만 제가 만질 일이 거의 없어요. 왜요? 저걸 엄청나게 사용하지만 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저 빔 프로젝트를 다룰 수 있는 리모컨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리모컨만 있으면 제가 저거를 굳이 직접 조작할 필요가 없죠. 참고로 또 하나의 법칙. 객체는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로 크기가 바뀌거나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움직여요.
자, 반면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리모컨은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나요? 당연히 움직일 수 있죠. 이 리모컨을 G강의장에서 F강의장으로도 옮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어요. 자,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놨죠. 앞에 이렇게 클래스가 나오면 이 ALR은 일반 변수가 아닙니다. 일반 변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int k라고 했을 때 얘를 지금 일반 변수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 변수. 그러면 여기 k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int, 즉 정수가 들어간다. 하지만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 여기에 클래스가 나오면은 이게 뭐라 했죠? int 들이라고 했죠? 복수형인 거예요. 그러면 숫자 들이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ALR에 숫자 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도대체 그럼 숫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 얘로 이 ALR이라는 변수로 얘로 숫자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즉, 이 변수랑 숫자들이랑 연결된다라는 건데, 자,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int ALR 뭐 이런 식으로 1 이렇게 쓰면 이거는 뭐라 했죠? int가 이 ALR 1이라는 요 녀석한테 쏙 들어가는 건데, 자, int가 쏙 들어간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면 int라고 썼기 때문에. 왜냐면 요 ALR 1이라는 변수에는 뭐밖에 못 들어간다? int밖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얘를 지금 int 들이라고 썼으니까 여기에는 뭐밖에 못 들어간다? 숫자들이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뭐예요? 일반 타입이 아니라 클래스 타입인데, 이런 클래스 타입을 쓰면은 이 변수 AR이라는 변수는 객체가 여기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와 연결되는 겁니다. 객체와 뭐다? 연결되는 거예요. 즉, ALR은 뭐냐면 이 조그만 변수에 불과한 거예요. 이 조그만 변수.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뭐라고요? 얘를 객체라고 하는데, 이 객체는 어떻게 생성된다? 무조건 new예요. new가 바로 객체를 생성하는 행위다 라고 보시면 돼요. new. 자, 다시 new가 객체를 생성하는 행위다. 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냐, 얘랑 지금 다르죠. 얘는 한낱 변수에 불과한 거고, 얘는 뭐예요? 객체예요, 객체. 그러면 진짜 객체는 밖에 만들어지는데, 밖에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죠? 변수 안은 제가 그냥 일단은 좁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좁기 때문에 얘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new int 3 이렇게 쓰게 되면 몇 칸짜리 객체가 만들어진다? 3칸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10이라 쓰면요, 10칸이에요. 10칸. 제가 3이라고 쓰면 당연히 3칸짜리 객체가 만들어서 어디에 들어간다? ARR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제가 함정을 드린 겁니다. 왜 못 들어간다? 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커서. 그런데 그러면 요 AR이라는 요 녀석한테 대신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제가 여기 보시면 빨간 네모 그려놓은 거 보시나요? 객체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객체 내부에는 이 객체의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리모컨이 생기는데, 그 리모컨의 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모컨의 복사본이 여기에 쏙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객체를 우리가 new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그 new하는 동시에 객체 안에는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조그만 리모컨이 만들어지는데, 그 리모컨의 복사본을 이 AR이라는 변수한테 연결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원본이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얘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아예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실행될 당시에 개수를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몇 개일까요? 리모컨 개수가 2개예요. 왜요? new int 했을 때 객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 하나, 그리고 리모컨의 복사본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객체 안에 하나, 객체 밖에 하나.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볼 건데, ARR 0. 자, 참고로 이 0을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모든 인덱스가 존재하는데 그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그래서 여기다가 ARR 0. 그러니까 1번째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20. 그 다음에 2는 3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쓴 거를 배열객체라 하거든요. 배열객체. 그러면 이제 배열객체인데 ARR 0번째 이거는 지금 뭐예요? 여기 ARR과 연결되어 있는 배열의 몇 번째 칸? 0번째 칸. 컴퓨터는 0을 뭐라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0번째 칸에다가 우리가 뭘 넣은 거다? 10을 넣은 거고요. 그러면 이 10이 여기 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객체의 첫 번째 칸에 10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1번째에다가 20을 넣게 되면 요 두 번째 칸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 이런 식으로. 자, 정말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제가 여기다가 int ARR2는 ARR 이렇게 써볼게요. ARR2는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int k는 100이라 했을 때 100이라 했을 때 그 다음에 int k2는 k라 했을 때 자, 이걸 보세요. 이걸 주목하셔야 되는데 지금 k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있죠? 100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변수 k예요? 그냥 100이에요? 그냥 100이죠. 그쵸? 그러면 이 k2라는 녀석한테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100이랑 여기 들어있는 100이랑 서로 연동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100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K는 200으로 바꿨다 해서 요 값이 바뀔까요? 자, 지금 이 K는 원본 값이 200으로 훼손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해가지고 K2를 출력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K2가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100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K는 그냥 단순히 100을 그냥 준 거기 때문에 원본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복사본을 그냥 준 거기 때문에 K 원본이 훼손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요 ARR 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지금 는 표시 보이죠?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여기 안으로 복사하는 거잖아요. 복사. 그쵸? 그러면 ARR2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객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예요? 리모컨의 복사본이 또, 그러니까 여기에 복사본이잖아요. 얘가 복사본이잖아요. 복사본. 리모컨의 복사본. 그럼 리모컨의 복사본이 또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배열이 몇 개 생긴 거예요? 배열은 그냥 무조건 하나예요. 자, 무조건 여러분들 객체 생성하는 건 U라고 했죠. 그러니까 U가 지금 배열 객체를 만든 건데, 자, 제가 U를 한 번 했죠. 그러면 객체는 무조건 한 개인 거예요. 한 개.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뭐다?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죠. 리모컨. 그렇다는 건 실제로 복사된 것은 객체가 복사된 거예요? 리모컨이 복사된 거예요? 그냥 리모컨이 복사가 된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실의 TV는 여전히 한 대인데 지금 리모컨만 몇 대 가진 거예요? 두 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ARR2의 0번째. 자, 얘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10 나오는 거예요. 10. 그쵸? 10 나오는 거고 1번하고 2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 각각 뭐 나오는 거예요? 10, 20, 3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ARR 0번째 원본 값을 200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원본 값을 지금 200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맞춰보세요. 여기에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 출력해볼게요. 지금 보면 0번째가 200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근데 자 보세요. 저는 요 ARR 0번째 요 녀석을 직접 고친 게 아니라 자 다시 얘를 지금 고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ARR2를 고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고쳤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여전히 10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0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요 ARR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리모컨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객체의 리모컨의 복사본이. 그러면 그 리모컨이 뭐예요? 여기로 또 복사가 된 거예요. 여기로. 결국에는 ARR2랑 ARR이랑 서로 같은 객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집에 거실에 TV는 지금 2대가 있어요. TV는 이런 식으로 2대가 있는데 자, 리모컨은 어떻게 있다? 그죠? 리모컨이 뭐예요? TV는 TV가 한 대인 거죠. 그쵸? TV가 한 대고, 리모컨이 지금 2개 있는 거죠. 2개. 이런 식으로. 2개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둘 다 얘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얘를 둘 다. 그러면 첫 번째 리모컨으로 채널을 올리고, 두 번째 리모컨으로 채널을 올려요. 그러면 채널이 당연히 몇 개 올라가요?
한 개 올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TV는 몇 개? 하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랑 이 ARR 0번째랑 얘랑 AR2의 0번째는 실제로 이거는 차이가 있다 없다? 첫 번째 리모컨으로 TV 조정하는 거랑 두 번째 리모컨으로 TV 조정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아무 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AR2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지금 ARR 0이 0번째가 200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왜요? 얘랑은 결국에는 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객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0번째를 수정하게 되면 얘도 같이 변경이 되고 있는 거죠. 왜요?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 클래스라고 해서 인트 클래스, 즉 인트 들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트 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객체 만들어주면 객체는 자기 자신만의 그 리모컨이 내부에 생기는데 그 리모컨의 복사본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리모컨을 통해서 직접 조정한 거예요? 원격 조정한 거예요? 리모컨은 다 원격 조정인 거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지금 객체를 우리가 원격 조정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배열 객체라고 합니다. 배열 객체.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열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